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 인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는 지인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게 되었는데 관성 인묘로 남편이 떠난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을 뜻하고 관성 인묘는 남편이 12운성 중의 묘에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 관성이 인묘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떠나보내는지요? 아니면 관성이 인묘되어 있어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적인 질문이라서 명리를 공부한 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또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되게끔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여기 계신 분 여러분이 사주를 보면 가불병정무기경신님계 이 10천간으로 오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일간, 정일간, 무일간, 기토일간, 또 경, 또 신, 임, 계 이렇게 다 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을은 목일간이라고 하고 병정은 화일간이라고 하고 무기는 토일간이라 하고 경신은 금의 일간이라고 하고 임계는 수의 일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간목일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간목일간은 남자를 뜻하는 별이 남편을 뜻하는 별이 금이에요. 간목일간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남편을 뜻하는 오행이 금이에요. 그러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바로 남자를 뜻하는 오행이다. 그러면 관성인묘라는 것은 이 남편을 뜻하는 오행이 12운성으로 묘궁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운성의 묘궁은 축이 올 때 이 금의 묘지는 사유축 금국이기 때문에 사유축이 금국이기 때문에 사유축, 이 축이라는 글자는 금의 고장이에요. 금의 고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사주 오행 중에 목이 많아요. 또 화가 많아. 그리고 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축시에 딱 났어. 그러면 이 축 속으로 금이 묘궁으로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축이라는 글자가 금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이 인묘된다. 그러니까 이걸 묘지라고도 하고 고장이라고도 하는데 묘지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아니,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자, 간목일간이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남편을 뜻하는데 사주 오행 중에 목이 많고 화가 많아요. 그리고 금은 하나밖에 없어, 힘이. 딱 하나면 힘이 없잖아. 힘이 없는 관이 축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 속으로 이 금이 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남편이 무능하거나 요절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예가 통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의 관성이 인묘되면 남편이 대체적으로 단명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능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바람 펴서 집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난폭한 짓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내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막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인묘사주가 대체적으로 남편 덕이 없고,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무능하거나,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서 단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경금이면 화가 남편을 뜻해요. 그러면 사주에 금이 많고 수가 많은데 화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화의 고장은 술토예요. 근데 술시에 났든 아니면 월이 술이든 일지가 술이든 아니면 연의 술이 있든 술이 있는데 딱 화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화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술토 고장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묘궁으로 쏙 들어간다. 화가 이 묘궁으로 쏙 들어가는 건 묘지로 들어가는 현상과 같아서 남편이 바로 산소, 묘자리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임묘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공부 안 한 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공부만 해도 이 말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임묘된 여성 사주, 관성이 임묘된 여명, 여러분 중에 혹시 관성이 임묘된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매우 건강을 조심해야 되며, 남편이 건강도 조심해야 되며, 단명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하면 좋으냐고 물으셨어요. 이 관성임묘, 남편이 단명하는 걸 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성임묘 사주는 주로 주말 부부로 살거나 각방을 쓰는 게 1차적으로 예방법입니다. 각방을 쓴다. 또는 주말 부부로 지낸다. 이게 1차적인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관성임묘가 아니라도 사주팔자에 남편복이 없거나 남편궁이 깨졌거나 관성이 형충파를 받았거나, 관성은 남편을 뜻해요. 이 관성이 깨진 사주들은 남편하고 유정하게 지내면 남편이 단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깨졌거나 형충을 받았거나 관성이 임묘됐거나 관성이 혼잡돼 가지고 지나치게 사주가 탁하거나 이럴 때는 남편 덕이 없고 결과가 나쁜 사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방을 쓴다든가 주말 부부로 지내면 1차 액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액땜 되는 방법. 2차 액땜이 되는 방법은 궁금하죠? 2차 액땜이 되는 방법은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남편이 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잘해줘도 그만, 못해줘도 그만, 잠자리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사랑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자주 안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관계도 자주 안 하는 게 좋고 사랑도 많이 안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남편에 대한 관심, 집착, 사랑, 잠자리, 이 모든 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물이 흐르듯이 집착 없이 사는 겁니다. 친구처럼. 여러분 친구한테 별로 집착 없잖아.
그죠?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잖아, 친구. 그러니까 친구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산다. 이게 두 번째 방법.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방향을 트는 겁니다. 방향을 튼다는 말은 직업을 갖는다든가 열심히 취미를 갖는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트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도를 딱 끊기 위해서 방향을 튼다. 그래서 애정은 나쁘고 남편 복 없고, 보세요. 애정은 나쁘고 남편 운이 안 좋은 사람들 다 직업을 가지라고 합니다. 직업을 가지면 액땜 작용을 해요. 직업을 가지면 왜 액땜 작용을 하느냐? 직업에 마음을 쏟고 기를 직업에 쏟거든. 그리고 직업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모든 탁한 기운이 남편한테 안 가.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든 공부를 하든 내 마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은 내가 마음 공부도 하고, 보세요. 기도도 하고 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 사주에 자식은 식신상관인데 식신상관은 관을 극하는 별이에요. 남편을 극하는 별. 그래서 애정운이 안 좋은 팔자, 관성이 안 좋은 팔자, 남편 덕이 별로 안 좋은 팔자는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하고 빨리 분가하고 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일찍. 분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식신상관이 남편 관을 극하는 별인데 아이들하고 일찍 분가를 하면 아이들하고 떨어지면 둘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떨어지면 둘만 남고 내가 좀 애로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떨어지면 엄마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자식을 뜻하고 식신상관은 관을 치는 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 지내고 분가시키고 좀 멀리 살면 이 관을 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관을 극하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분가해서 떨어져 지내면 애정은 나쁜 거, 남편도 없는 거, 또는 남편을 극하는 기운, 이런 기운이 액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때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끼고 있든 아이들을 같이 살든 이럴 때는 관계없지만 부부간에 살 경우에 자손들을 빨리 분가시키면은 이 남편은 약한 기운을 좀 해소하는 작용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대처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팩트, 핵심적인 방법은 주말 부부로 지내거나 각방을 쓰거나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방편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집착을 놓고 직업을 갖는 방법. 이게 두 번째로 강하게 작용하는 방법. 세 번째가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 핵심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쭉 5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 5가지 다 지키면 좋겠지만 가장 핵심의 방법은 각방 또는 주말 부부 또는 떨어져 있는다. 그리고 내 직업을 가지면서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돕는 마음을 갖는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의 팩트, 핵심의 방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한 번쯤 내 사주를 점검해 봐서 남편 운이 약하거나 관성이 안 좋거나 관성이 임묘됐거나 관성이 형충파를 받았거나 관살이 혼잡됐거나 등등의 애정운이 안 좋은 팔자라면 이 세 가지 방편은 참고해서 지키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방편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항상 지혜로운 마음을 쓰고 항상 덕 있는 마음을 쓰고 항상 마음 공부해서 집안을 화평하게 이끄는 그런 아주 심덕을 가지면 이게 최고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전자에 가르쳐 드린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더 팩트,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해서 집안을 화평하게 이끄는 그런 노력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